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층간 누수 분쟁이 대표적인 생활형 분쟁 중에 하나입니다. 위층에 물이 새서 전기시설까지 손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누수 원인을 정확히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데 드는 비용, 공사 비용, 손해배상 문제까지 얽히면서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수 원인이 되는 곳의 위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층 전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라면은 위층 소유자라든지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용 배관이나 건물 전체의 구조상의 문제라면 관리 주체나 건물 전체의 소유자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이 벽 안에 있는 공용 배관이라면 뭐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 전체의 뭐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데에 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위층 세대 욕실 바닥 방수층 파손이라면 그거는 위층 세대의 전용 부분이니까 위층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누수 사건으로 소송이 붙으면 거의 항상 감정 절차를 통해서 이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특정한 다음에 책임을 판단하곤 합니다. 입주하고 나서는 사실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빨리 하자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입주 일정 기간 내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은 이 기간 중에 무난하게 하자 보수 요청하고 시공사에서 보수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이 보수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드물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전체 이제 소송 비용을 모아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사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로 샀는데 사고 나니까 이전에부터 이미 존재했던 그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을 했다면 매수인은 전 소유자인 그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거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거든요. 그래서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손해를 일단은 내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 집주인 매도인에 대해서 그 구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누수가 뭐 어느 정도 고쳐줄 수 있고 매매 대금 대비 누수 손해배상 비용이 적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데 네. 너무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내가 이걸 알았다면 이 집을 샀을 리가 없어 라는 정도에 이른다면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가 아니라 물이 네. 물이 새서 젖은 모든 물건들 예를 네. 들어서 뭐 가전제품이 상했다. 그리고 가재 도구의 교체나 수선 비용, 그리고 누수로 얼룩이 지거나 들뜬 벽지, 바닥재, 그리고 마감재를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하자를 잡으려면 이제 이게 정말 많이 들어요. 공사업체를 불러서 일단은 누수 탐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제대로 된 탐지를 하는데 일단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그것을 이제 바닥을 뜯어내고 공사하는 비용도 들겠죠. 이런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서로 이게 사실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면 그 손해의 범위가 얼만큼이냐 라에 따라서 뭐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파악해야 되니까 제일 빨리 하셔야 될 거는 윗집 관리실 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면 그런 쪽에다가 먼저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라고 하는 통지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 통지를 했던 시점과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 남기세요. 내가 문자 보낸 내역을 캡처를 해주시고 전화했다면 뭐 통화 녹음 같은 것도 다 네. 마련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어떤 피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 쌍방이 또는 관리실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정도의 보수와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걸 빨리 의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뭐 협의해서 진행하는 건데 안 되면 협의하는 과정은 보통 이렇게 해요. 쌍방이 합의를 해서 누수 탐지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누수 탐지를 한 다음에 보수 공사를 하고 그리고 보수 공사 기간 같은 것도 정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윗집 바닥을 뜯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윗집 세입자가 있다면 그분의 뭐 입주적인 뭐 어쨌든 그 집을 비워야 되거나 아니면 그 공간을 사용을 못하는 기간이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협의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비용을 주고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요. 네. 협의가 안 되면 일단은 소송을 준비하셔야겠죠. 일단 현장 사진, 동영상 엄청 많이 찍어두시고 피해 받은 물품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전자기기가 상했다. 그러면 전자기기 상한 사진 그리고
그 중고가에 해당되는 가격 같은 거라든지 모델 번호 같은 것도 다 기록을 해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법원에서 감정 평가사가 나와서 그 감정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네. 그 감정을 신청해서 감정하는 기일까지 이걸 가만히 놔두고 있을 그럴 수는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 현장을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마련해 두시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것에 가입을 해두시면 집이 누수가 일어나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이로 인한 보상금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거는 그냥 바로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보다는 우리 다른 보험 가입할 때 특약으로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금액도 별로 높진 않아요. 월 몇천 원 수준이라서 가입해 두시면 좋은데 이게 뭐 물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각 보험마다 보상 범위나 요건이 다 다르고 직접 내가 거주하지 않는 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누수는 해당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